농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뭐 크게 할 말이 없어서 중계나 하려고요. 3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새 왼쪽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그 무릎 굽혔다 필 때 조금 아파요. 물론 그거랑 정확도랑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자, 한 번 더 스텝 밟고 슛. 짧죠. 이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요새 날씨가 좋아가지고 농구할 맛이 납니다. 그리고 아직 육아휴직 중, 좋아요. 그리고 아직 육아휴직 중이라서 오전에 가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농, 혼자 농구하기엔 딱이에요. 자, 튕겨 나오는 볼. 자, 다시 오호, 백드리블 이후에 전 저렇게 굴려서 패스 받는 것처럼 연습하는 게 좋더라고요. 평소에 캐치앤슛을 많이 연습해 두면은 실전에서는 더 쓰기 쉽더라고요. 수비들이 3점 라인까지 잘 안 나와요. 뭐 다 동네 농구다 보니까 사실 저도 포함해서 3점 라인까지 막으로 오는 경우는 흔치 않아가지고 그냥 스크린 타고 3점 쏘면은 요새는 뭐 들어가면 그냥 계속 넣는 거죠. 잘 안 들어가요. 제가 한 슛 성공률이 한 33%에서 40% 왔다 갔다 해요. 수비 없을 때. 그럼 수비 있으면 더 안 들어가겠죠? 허허. 그리고 혼자서 공 하나로 하다 보니까 공 주워오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여러분 헬렌 켈러 아세요? 아니 얼마 전에 또 그 헬렌 켈러의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걸 봤는데 그거에서 많이 통찰력을 얻었어요. 헬렌 켈러는 어떤 분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눈도 안 보이시고 그리고 귀도 안 들리시고 눈과 귀가 안 들리니까 말도 못 하시고 이런 분인데 근데 이제 대학도 졸업하고 근데 그냥 졸업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하버드 같은 이제 유명한 대학들에서 명예 박사 학위까지 받은 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원래 어렸을 때 한 19개월까지는 눈이 보였대요. 그래서 그게 선명히 기억이 난대요. 뭐 빛나는 하늘, 뭐 어떤 뭐 좋은 자연 환경들 이런 게 다 보였다는 거죠. 근데 고열을 한번 입고 나서는 그게 다 안 보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제 시력과 청각을 잃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헬렌 켈러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막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화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탈 같은 거를 많이 했대요. 어렸을 때 막 자기 엄마도 막 3시간 동안 방에 가두고 그 설리번 선생님도 가두고 엄청 말썽장이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제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아세요? 설리번 선생님도 그 장애가 있었대요. 한 5살 때부터인가 시력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안 보이게 됐대요. 거의 안 보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헬렌 켈러를 더 포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스승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또 설리번 선생님이 대단한 게 저는 이 나의 생애라는 그 헬렌 켈러 자서전을 읽고 헬렌 켈러보다 설리번 선생님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한테 물이라는 단어, 그 영어로 워터죠. 그 단어를 알려주려고 수만 번이나 그 헬렌 켈러의 손바닥에다 물이라는 글자를 썼대요. 그리고 밖에서 물도 만지게 해주면서 물이란 글자를 쓰고 헬렌 켈러가 그 물이라는 글자를 깨우쳤을 때 헬렌 켈러도 기뻤지만 설리번 선생님 엄청 기뻤을 거예요. 저도 아이들을 이제 가르쳐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잘하는 친구가 계속 잘하는 것도 기쁘지만 이제 못했던 친구가 그 단순한 기술 하나를 못하다가 익히는 순간 그 보람이 아주 뿌듯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설리번 선생님의 그런 가르침으로 헬렌 켈러는 이제 배우는 것에 엄청난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배움에 엄청난 기쁨을 느껴서 많이 공부하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대학도 가고 박사 학위도 명예롭게 받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단편 수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헬렌 켈러의 지인이 이제 숲속을 갔다 왔대요. 숲속에서 이제 산책을 1시간 정도 하고 돌아왔대요. 근데 헬렌 켈러는 1시간 동안 갔다 왔는데 뭐 재미나게 갔다 왔어? 뭐 여러 가지 봤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인이 그냥 산책이지 뭐. 그냥 갔다 왔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헬렌 켈러 입장에서는 와, 이게 눈 있는 사람들이 눈 없이 이제 촉감으로만 느낄 수 있는 나보다도 더 적게 보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아니, 눈을 가졌으면서도 그 많은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편의성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냥 도구로서만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촉감으로도 그 수백만 가지의 그런 느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뭇잎의 나선형 모양, 그 나무 껍질의 느낌, 그런 것들을 촉감으로도 이제 수백 가지를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좋은 감각들이 있음에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거죠. 역시 이제 가진 사람들, 이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죠. 맞아요. 우리가 뭐 팔다리 멀쩡하고 걸어 다니는 거에 큰 생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니까. 일상이니까. 근데 헬렌 켈러 선생님은 그게 일상이 아니다 보니까 그 눈에 대해서, 그 숲에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밖에 표현 못한 것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활만 볼 수 있다면 해서 이 헬렌 켈러는 내가 만약에 교수가 학장이 된다고 하면은 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이제 강의를 따로 만들고 싶어 할 정도로 아주 그 눈에 대한 엄청난 이런 가진, 이게 보통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에 만족을 못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럴 때 있고요. 근데 헬렌 켈러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소중해야 되지 않나,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에너지를 쏟고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없는 것에만 집중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쏠리고 그런 결핍적으로 삶의 무게가 기울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 뭐 우리 돈이 없어. 막 우리는 막 나는 뭐 키가 작아. 뭐 요런 곳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집중을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행복을 느끼는 게 일상 속에서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땀 쫙 뺀 다음에 맛있는 거 딱 먹고 씻고 누워서 유튜브 보다가 잠들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저는. 돈 없이도 이거를 평생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는 어 만약에 돈이 넉넉해서 내 시간을 온전히 다 쓸 수 있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냥 지금처럼 일상을 꾸준히 유지하면서도, 그냥 그것만 유지해도 저는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행복한 상상 하지 않으신가요, 다들? 전 그런 상상을 자주 해요. 이 내가 느끼는 것을 곱절로 더 느낄 수 있겠지?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겠지? 가끔 심심하면 뭐 일도 한 번씩 하고 공부 같은 것도 하면은 다른 일상이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슈팅이 1분 정도 남았네요. 어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뛸 수 있을 때 뛰고, 점프할 수 있을 때 점프하고. 제가 무릎을 다쳐보니까 나이 먹을수록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무릎이 너무 아파요. 아우,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에 집중하고, 행복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핍에서 행복을 느끼지 말고 결핍이 오기 전에도 이미 갖고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 더 소중하게 그것들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내 삶과 시간과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하게 다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15초 정도 남았네요. 과연 이번 슈팅은 아우, 들어갑니다. 저 농구공이 저 그물로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참 좋아요. 안녕.